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목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새해가 됐습니다. 예, 그 1년 됐네요. 예, 연도로 올해가 보면, 예. 올해가 꿈을 기어가는 뱀의 해 예, 을사년입니다. 예, 을사년인데 예. 어쨌든 보수의 거목이라고 제가 소개드렸는데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12월 3일 이후에 오늘 좀 그 얘기 해보려고요. 보수를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예. 이 두 분이 예, 뭐 더하자면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예. 이 세 분이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켰죠. 자 일단 예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던 이 문재인 정권 초기 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참 부장검사 하다가 5단계로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박근혜 이 적폐청산하는데 공소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참 근데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예. 얼마나 권력의 압박이 바쁜가 하면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아니고 윤석열이라 부르더라고. 한글로 적어놓으면 윤석열인데.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예. 그때 그 3차장으로 한동훈 네. 차장에 갔는데 본인이 작년 2월 달에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서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그때가 그냥 화양연화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신들이 얼마나 나에게 박수를 쳤느냐. 나는 그때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한동훈 3차장 시절에 보수 인사 2,000명이 잡혀가서 200명이 구속이 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 괴멸됐죠. 두 번째 괴멸된 게 비상계엄이요?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예. 원칙 없는 공천에다가 당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맛도 아닌 사람을 공천을 하고 이래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지 예. 아닌지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괴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요? 이 어설픈 비상계엄. 예. 비상계엄 말도 안 얘기해야 되는 됩니다. 이 비상계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난 처음에 무슨 비상계엄. 무슨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예? 개그요? 예,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예.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예. 뭐 무슨 소리냐. 방송에서 이게 갑자기 비상계엄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예. 대통령이 왜 개그를 하시나. 근데 보니까 변호사님 비상계엄 아주 잘못됐다. 국민께 석고돼지에도 부족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석고대죄라도 해야죠. 비상계엄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떤 점에서요? 비상계엄을 하등의 조건이 없는데 예.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조건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고도의 동생이다. 예. 이 헌법교과서 한 10건을 챙겨보니까 예. 그중에 7건이 예. 이걸 통칭에 포함시켜 놓았더라고. 그러면 예. 다수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기에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뭐 비스무리한 건 있어야 된다는. 적합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적절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전시사변 예.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이 사태도 없었잖아요. 예. 우리 사회는 평온한 그 날이 예. 계속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의도만 빼면 평온했죠. 예. 여의도도 평온했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예. 이래서 그것도 종북 세력 척결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서 이 종북 세력 척결이 뭐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일단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칭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가 가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어떤 뭐 계엄군이 돌아서 방해를 했다라거나
뭐 본회의장을 폐쇄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본회의장은 열려가 있었고 의원들은 자유스럽게 모여서 190명 만장일치로 예. 계엄을 해제해달라 예, 예,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해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6시간 만에 해제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걸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내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차후에 하기로 하고. 뭐 차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는데 네. 내란이 되려면 뭐 내란제 법률가 쓰는 것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구성 요건. 근데 저기 김용현 전 국방부장과 공소장 보면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고 실제 체포종도 운영했고 저 대통령이 뭐 야 도끼로라도 문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가서 1명 드러내 못 들어가 막아 뭐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김용현 공소장 예. 그리고 이 특전사령관 예. 특수전사령관이라고 그러더군요. 요사이는 또 특전사령관도 아니고 특수전사령관. 이 사령관 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으니까 공소장이 없을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만 나와 있죠. 예. 그 이제 특수전사령관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문을 부수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이 들어있어요. 진술이 초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파만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격을 준 것이 김용현의 공소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체포에 최저 끄집어내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에요. 예, 네, 석동현 정확하게 변호사뿐 아니라 그건 당연히 윤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진술이 윤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석동현이 임의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예. 어떻든 지금은 그 윤 대통령으로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군의 그 격려 전화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는 했다. 예. 그런데 뭐 문을 부수고 총을 쐈더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4인 1조로 끄집어내라라든가 어떤 그 폭동의 그 구체적인 행동 예. 뭐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리자면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을 한 것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입니까? 그 사이에 앉아서 얌전하게 진술을 합니다. 문인대로 답변을 해요. 난 그러면 그 진술은 오염됐다고 봐요. 검찰 진술도 있잖아요. 아니 검찰에 진술한 것은 그 추후에 한 거죠. 뭐 어쨌든 뭐 아니죠.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아서 그럼 그 진술을 만약에 우리 그 김태임 앵커가 예. 검사했다면 그 진술 오염되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변호사님. 진술은 당연히 오염된 진술이에요. 우리 법률학적으로 오염된 진술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김용현 전 말은. 장관 공소장에 있는 대통령이 뭐 끄집어내 도끼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아니 나는 그건 이거는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의 진술 그 진술의 외에 신빙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용현의 진술 외에 예.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뭐 공판 예. 과정에 나오겠죠. 예, 이러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는 내가 뭐 신빙성이 어느 정도다 아니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만 이미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은요 나는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완전히 예. 오염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얘기하다가 또 내란까지 가버렸네요. 이 어쨌든 비상계엄이 아니 이거 내란이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니, 비상계엄.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소추안을 뭐라고 내놨습니까?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니, 잠시 후에. 내란죄 내놓고 그리고 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두 개로 떡 내놓고 나서 내란죄를 빼겠대요 지금. 그 얘기 잠시 후에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 말 있어가지고. 같은 짓들을 해야지. 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요? 양쪽이다. 양쪽이 다요? 예, 양쪽이다. 양쪽이 그렇죠. 다라 한쪽은 대통령. 대통령은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 예. 네, 그래서 나 하는 말이고 예. 민주당은 야 이분이 기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탄핵소추를 이렇게 빨리 탄핵소추안을 내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봤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제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전에 예. 그 앞에 탄핵 소추가 우리나라에 두 분이 있었습니까? 세 분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두 번. 있었고 21대 또 없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총기 29번 탄핵 소추안 내 가지고 13분이 통과를 했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예. 이게 뭐 탄핵 전문당입니까? 왜 탄핵 소추안을 계속 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국무총리를 다 제외하고 이건 나중에 한 거니까 검찰총장, 감사원장, 장관들 그리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 온갖 사람들 다 탄핵 소추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변호사님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면 비상계엄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상계엄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안 하겠어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나는 아마 탄핵 수준은 두 번째고 일단 국정조사부터 해야죠. 왜 지금 진실을 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좀 급하다. 진실을 알아놓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탄핵 소추를 해야죠. 지금 아직까지 가령 뭐 내란죄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 지금. 대통령의 이게 문명국에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 우리나라에 국격이 걸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 위신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장들이 그것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신병을 확보하겠다. 신병 확보 경쟁이라는 게 신문의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죄명이 뭡니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옛날 같으면 내란죄 수괴예요. 내란 수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합당하냐를 따져봐야죠 먼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왜 법률가들은 그걸 안 따져요? 변호사님. 그런데요. 만약에요. 앞서 이제 김용현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다퉈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그건 아직 내가 기록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왜 내가 얘기를 다퉈봐야 다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하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채차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정반대의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안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뭐라고 진술하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공수처는 그거 갖고 있는 게 직권남용 형법 123조 직권남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특히 기소권조차도 없어요.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다 팩트다. 만약에 다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법률가가 어떻게 지금 남이 공수장을 보고 이게 전부 다 팩트다. 반대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김태현 앵커가 법률가잖아요. 궁금해서 만약에 그게 다 진실이라면 내란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살펴봐야죠. 공수장을 꼼꼼히 살펴봐야죠. 내란이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파지는 그렇습니다. 한 지역의 소요 사태 정도에 이르러야만 폭동으로 간주를 해요. 대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어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걸려 있고. 잠깐만요. 왜 아까 내가 이 폭동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처음부터 단언을 하는가 하면 일단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의안을 내고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190명 만장일치로 자 계엄을 해제하세요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응을 한 겁니다. 반항을 하지 않고 순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는데 예컨대 계엄군이 들어서 방해 공작을 했다라든가 총으로 위협을 했다라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아니 김태현 앵커가 만약에 판사 같으면 그걸 폭동으로 간주를 하겠어요. 나는 왜 양심상 나는 폭동이라고 안 합니다. 나는 정말 보수 농객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해온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왜 비판을 하느냐. 우리 보수를 위해서 비판을 해온 사람인데 하지만 1월 1이라고 하고 1월 2라고 해야지 1월 2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가 됐으니까 공판이 진행되면 좀 밝혀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공판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군에 예. 3승 장군들 3명입니까? 4명이죠. 그리고 4승 장군 육군 참모총장 무슨 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해서 임명장 떡 주고 너 오늘부터 계엄사령관이야. 그리고 포고링 네가 발표해. 그래 포고링 초안 떡 던져줬어. 그런데 포고링 뭐 발표하고 이제 계엄사령관이구나.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계엄 해제가 됐어요. 아 나는 이제 또 모자 하나 벗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란에 가담을 했다. 이래서 사승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 같으면 육군이 최고 지휘관입니다. 예. 근데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나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민국인지 아닌지 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 문민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보수 진영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기죠. 예.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비상계엄 때문에 위기가 아닌 게요. 사실은 비상계엄 때문에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등장을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것은 보수가 완전히 괴멸됐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보수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령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죠. 이런 분이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영입을 한 거예요. 예. 영입을 했잖아요. 원래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따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 모자를 쓰고 보수 후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자유를 뭐 40번입니까? 몇십 번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드디어 제대로 후보를 찾았구나. 제대로 이제 정권을 되찾았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가 그때 완전히 괴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다운 후보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가령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된다고 봐요.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요? 예, 돌아올 때도 예. 아마 그냥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아마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조기 대선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잠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아니라 탄핵은 기각돼도 대통령은 돌아오는데 단핵이 기각돼도 조기 대선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기각돼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이미 그 가령 이게 탄핵은 기각되고 가령이요. 해야 할 예. 거다. 예. 개헌에 국회가 똘똘 뭉쳐서 만약 합의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못 막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신문 한 펼쳐보세요. 어차피 개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예. 이미 우리 국민의 그 거의 한 80~90%가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 깜빵에 가기 전에 나 무조건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될 거야. 이걸 떠나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 이사를 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리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예. 공직선거법이든 그리고 위정교사든 아닌 말로 대장동 뭐 저런 건 다 합쳐서 크다크로 뭐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상방울 대북 선거이든 시간을 끌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떳떳한데 왜 시간을 끌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빨리 재판해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꾸로 가령 공직선거법 같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좀 해주세요. 나는 깨끗한 신분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변호사님, 혹시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될지는 뭐 재판이니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탄핵 인용을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가령 만약에 비상계엄 예. 선포 행위하고 내란죄로 예. 탄핵 소추안을 떼어 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쓱 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우리가 빼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손사리를 쳐요 지금. 속으로 밑으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헌재는 아니라잖아요. 장난들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 국가지 대사를 놓고 예. 왜들 이렇게 눈 감고 아웅들 하는 겁니까? 근데 변호사님 왜 내란죄를 빼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학입니다. 빨리 탄핵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윤석열을 파면을 시켜서 빨리 조기 대선을 이끌어서 앞으로 4월 대선, 5월 대선, 내주도 5월 대선 이걸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요 국민적 제항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와는 내란죄 다릅니다, 빼고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요. 예, 그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예. 아니
가령 우리나라 헌법학계 뭐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허영 교수님부터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게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말씀도 하시고 하잖아요. 이게요. 만약에 이걸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 몰아붙이다가는 그런 분들 증인으로 다 불려야 될 거고 그리고 우선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를 할 동안에 헌법재판 절차는 아마 정지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예. 조항은 있지만 헌재의 판단이니까 결정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시간이 건 자꾸 아니고. 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거 내란죄를 빼고 보자. 이게 국민들 앞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란죄 왜 빼요? 근데 빼면 안 됩니다. 저 변호사님 혹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민심이 그냥 조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글쎄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빨리 개헌 정국으로 가령 4년 중임제든지 내각제든지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총합을 해서 이 방향을 잡아서 개헌 정국으로 가고 그러면 그게 윤 대통령은 임기를 뭐 네.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얼마든지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가령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 대선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네.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다 잘라내고 문자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헌법에 맞춰서 선거를 전부 다 해야죠. 예 1분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책의 비책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